구성하고 명량만 강의를 하다가 어때 이제 이런 우리도 전부 모여서 야외 출연하는 기회에 기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설명을 다 하기까지는 10분에서 15분 걸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보통 한 4번, 빠르면 4번에서 오래 걸리면 한 7, 8번 정도면 기치료 능력이 생겨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누구도 믿어줄 사람 없어요. 우리처럼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지금 우리 학회에서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은 끝까지 안 할 거예요. 2년 짓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능력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받으면서 기술을 받기에 급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개념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수련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의문점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칠판에 하나 적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적었던 게 좀 미흡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첫 번째는 기치료, 두 번째 기수련, 세 번째는 기감. 나는 영어 발음을 할 때만 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데 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느낌입니다. 근데 발음을 퀼링이라고 해야 되는지 필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기감,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냥.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우리 도반님들께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연 명상, 되게 중요한 거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 3분에서 5분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수련을 하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모인 이 휴양림의 풍수지리적인 기운이 어떠한지 기각으로 느껴도 보시고 이런 체험을 가진 다음에 이따가 5시쯤 다시 여기 모여가지고 질문 답변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치료를 많이 해보셨어요. 여기 원장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점심을 드시고 나서 이 어깨가 아플 때 원장님께서 기치료 하니까 어깨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밖에 나가 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막 여기다가 막 뻥튀 이만큼 해도 몰라. 참 잘 됐네. 그래서 이 어깨에다 기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사모님한테 기치료를 받으라고 지금 많이 권하고 계시나 봐요. 이렇게 기치료를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만 또 더 줄까요? 우리 정 여사님께서 이거 뭐 상당히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가끔가다 여기가 좀 민감하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괴롭대요. 심지어는 출근하기 위해서도 안에서 여기가 자극적으로 아프고 그러면은 굉장히 괴롭대요. 정말 나는 5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항상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정 여사님의 편을 빌자면 15초 이내로 화장실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마침 그런 일이 생겼어요. 2번 수련 받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대고 무궁무진 우주원력이라고 하는 진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니까 무려 1시간 동안을 괜찮더래요. 15초 만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하고 나서 크게는 이렇게 우리 닉네임 돌쇠님, 정 선생님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 세포의 분화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의 분화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암 세포 조직이. 그러면 이게 빨리 커지기 쉽고 전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기치료를 계속해 주셨어요. 입원하신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수치를 검사해보니까 정상인보다 낮게 나왔어요. 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비록 이 기능력을 전수해 드리긴 했지만 나도 신기해요. 사실 나도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 여기 저기 인상 팍 쏘고 계시는 분 있죠. 저분이 한쪽 저기 약간 다리가 짝짝인데 오른쪽 다리가 좀 짧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을
기술료를 2번인가 3번인가 받고 나니까 딱 서면 몸이 똑바로 서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여기 구두굽을 조금만 높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차이 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계속 몸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이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휘는 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오겠어요? 이게 습관화돼요. 척추 측만 오겠죠. 그러니까 우주 원력이 알아서 똑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차원한 놈이 생긴 것도 인상도 좋지 않은 놈이 여기다 거짓말을 엄청 써놓지 않았느냐? 그렇겠지만 그게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 예. 여기에 그 관련자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했다는 소리가 나요. 예. 전혀 카페에 올라온 거로 과장된 글이 하나도 없죠. 꾸며낸 글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도반들이 나를 위해서 거짓으로 거기다 과장된 글이 썼다고 내가 바로 전화주는 거 실제냐고 확인해보죠. 아니라고 당장 지워버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카페들이 공신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몇백 개의 글 중에서 단 하나의 글이 거짓말이 섞여 있다면 나머지 99개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글 한 줄이라도 거짓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면서 지금 다 얘기를 열거를 못하겠지만 여기 우리 그 자손부자님의 동생분도 참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셨고 자손부자님 기부형 떨어져 나갔죠. 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요.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의 그런 체험담을 그렇다면 누구나 기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치료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기치료를 할 때 나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치료를 하는 데 효과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궁금한 점이 들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치료하는 시간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5분 이상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서 이런 것도 체험해 보세요. 예전에 수강자 중에 그 닉네임 머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계세요. 실제 생긴 것도 털털하십니다. 머털이에요. 닉네임이. 목이 아프다해도 쉬는 시간에 불과 한 3초에서 5초 정도 엄지손가락 2개를 딱 붙였다 딱 쪘어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한 3, 4일 정도 목이 편한다 하더래요. 목이 땡기고 아프던 게. 불과 몇 초에 치는데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느냐? 기치료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 30초 1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통증이나 병세를 좀 완화시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대란 말이죠. 이 시간이 짧으면 5초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을 모으세요. 그냥 딱 껴버리세요. 그때 불과 한 3초에서 5초 되셨어요. 그 머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 그랬더니 한 3, 4일이 편안하대요. 목이. 그렇게 결렸던 목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없다. 예. 누구 등을 긁어달라 할 때 저는 이런 거 한 1분 긁어주는 거나 10초 동안 그냥 두 손으로 그냥 팍팍 긁어주는 거나 효과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꼭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눈을 내서 그래? 난 5초 이상 절대 안 할래. 또 이러지도 마세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1분도 없다 너무 바빠서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1분 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기를. 그렇다고 맨날 그냥 손이 딱 붙이고 끝났어. 기술은 이러지 마시고 시간이 좀 넉넉할 때는 최소 5분 이상 해주시라. 자, 그럼 의념은 무엇이냐? 의념. 기치료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잠재의식이 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손을 갖다 대고도 내가 먼 산 쳐다보고 딴 생각해. 이래도 기는 들어가요. 효과가 그런데 반토막이 나거나 3분의 1토막이 나거나 아니면은 100분의 70%밖에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준다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기치료로 이거를 고쳐줘야지 하는 잠재의식,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면 돼요. 근데 정신 집중을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집중 1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준다 하는 잠재의식이 들어가면 되고 너무 그냥 정신 집중한다고 치료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를 팍팍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잠재 의식만 있으면 되고, 어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치고 하고 있었던 이런 거 좀 이렇게 잠룡을 해도 돼요. 치료해준다고 하는 마음만 바탕에 깔려있으면 효과적이라는 거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그래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이요. 기술을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 또 기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기술을 할 때 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럼 기술을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순수한 수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죠, 이거.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합작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막 진동 현상 나타나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그 능력 상당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왜 우리 좀 박종희 선생님 얼굴이 뻘개져? 가슴 뜨끔하는 거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데. 예. 능력 상당하신 분들 많죠. 예. 순수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진동이 올 수도 있어요. 진동이라고 해서 쿵쿵쿵 뛰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진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주로 밤 11시 넘어서세요. 그러면 아주 알청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 그런데 수련하다가 이렇게 순수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기술을 받으실 때 합작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형으로 이렇게 손끝을 모으는 거죠. 피라미드 형으로. 그리고 이게 피레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수련 받을 때 내 이마 높이보다는 조금 높이 올라가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희망이 선생님 팔 떨어지네, 저 찍느라고. 예. 내가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를 소개시키려고. 예. 이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낮아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내 머리보다는 조금 높은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순수한 수련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 그래서 공간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수한 수련을 하다 보면 진동이 올 수가 있어요. 쿵쿵쿵 몸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떼어주셔도 되고 그냥 자중하셔도 되고 진동 너무 줄이다가 허리 비스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잠깐 한 10초에서 30초 진동하는 것이 한 30분 정도 수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진동화가 안 해요. 귀찮아서. 예. 근데 치료를 병행한다는 것은 뭐냐? 수련을 하면서. 순수한 수련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병행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제 말 참 안 믿더라고. 저한테 기능력을 다 전수받고 나면은 팔 아프게 이러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악물면서 매혹하지 마세요. 그 자세는 이런 식으로 수련하라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에다 손을 대주면서 기치료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수한 수련을 하는 것 플러스 치료해주는 효과가 둘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료 효과는 30~40%밖에 안 되고 수련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수련하는 효과는 100이죠. 근데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대주고 내 몸을 기치료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치료 효과도 100, 수련 효과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게 사니까 전부 다 이왕 한 10분, 20분 수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로 이 방법을 써주세요. 이 방법. 나는 눈이 나쁘다. 그러면 눈에 이렇게 기치료를 해주세요. 네. 이 앞에 앉아 계신 헷갈렸다. 이 여사님을 정 여사님 정 여사님 어디 죽으셨어요? 여기 계시는구나. 어제 안구 건조증이 좀 있으세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수련을 받을 때 뭔가 이게 느낌이 오더래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거 물감 짜는 거 있죠. 물감 이렇게 그릴 때 짜잖아요. 치약처럼 된 거. 그렇게 뭐가 딱 짜지면서 나오는 고름이 여기서 막 흘러나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럼 뭡니까? 내 눈에 나쁜 병균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우리 우주원력 수련한 사람이 받는 느낌이라는 게 귀로 들리는 건가요?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는 사람 처음 들어요. 나한테 빨리 와가지고 푸닥거려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게 아닌 무당들처럼 머릿속에 인식으로 느껴지는 거지. 머릿속에 인식으로 딱 느낌 들어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정여사님의 그 눈이 치유될 것이라는 벌써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대자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순수한 수련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다른 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의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치료를 병행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의념. 내가 내 몸을 치료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이것만 하기가 좀 심심해. 이창호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 해서 나 이거 하기 10분에 해야겠어. 나쁠 거 없어요. 하세요. 이럴 때의 의념은 뭘까요? 이럴 때의 의념. 그냥 가만히 이것만 있지 말고 내가 이 대자연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막 교감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좀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냥 속으로 교감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잠재의식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하세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서 내가 이 대자연에 가득 찬 생명의 에너지를 막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편안한 마음, 요 정도의 의념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그냥 우쭈해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지세요. 의념은 몸의 자세. 제가 저기 공지사항에 올렸죠. 편안하게 누워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기대서도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엎드려서 해보니까 또 불편해요. 차라리 앉아서 하는 게 나아요. 엎드려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해. 근데 뒤로 좀 누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세는 그냥 편할 대로 하세요. 나는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쭉 하는 게 편하다는 사람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1번, 2번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럴 때 눈치없이 막 질문해도 시간이 끌면 내가 한번 보자고 합니다. 저 뒷골목에서.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기감.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멋진 말이죠. 시공초월. 고승들이나 하는 말 같지. 실제 시공초월이에요. 여기 그 정여사님하고 이 선생님 조나 말씀해도 되나요? 네, 어차피 배리고 정여사님하고 이승윤 선생님이 지금 일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날 7시에서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세요. 기감 투시해가지고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기감 투시 10월곡의 네 번째가네요. 네 번째가 다 맞았어요. 근데 왼쪽 청바지 주머니에는 뭔가 이렇게 얇은 종이 같은 거 아니면 얇은 헝겊이 있다.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왼쪽에는 스마트폰 빠는 안경 닦는 듯한 그런 헝겊이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병원장에 동전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전 가다가 시궁창에 버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승윤 선생님이 아주 까다로운 주문을 해왔어요. 수첩을 펼쳐보면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맞춰보래. 저렇게 정말 무식하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맞출 자신은 없다고 얘기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정신을 그쪽으로 모으니까 뭐가 옵니까? 숫자가 들어와요. 숫자 같다는 느낌, 아랍의 숫자. 좀 있다가 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어와요. 이것도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인식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50g 0.5 T, 영문으로 T 스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필로 쓰고. 그러니까 이제 50g 0.5 T 스푼 두 개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신 없게 해봤는데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뭐를 초월한 겁니까? 공간 초월한 겁니다.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요. 지금 그 외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한테 상담받은 거를 사전 동의하에 녹음했는데 상당히 여러 번 됐는데 구성하고도 맞추죠. 뭐 이름도 몰라요. 외국 지명이니까. 근데 거기는 아주 그냥 땅이 너무 메마르고 돌덩이들이 많다. 구성하기죠. 그런데 그 옆에 땅에 또 뭐를 불러 지거를. 그렇다면 구성하기에서 상수를 바꿔버려야 되죠. 거긴 왜 이렇게 습하냐?
습하다 했어요. 맞대요. 그렇다면 그런 답변을 듣고도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여기는 땅은 탁탁하고 돌길이 많은데 어떻게 옆에 땅이 이렇게 습하고 질퍽하냐고. 그때 겨울 건너 옆에 땅이래요. 그냥 그 옆에 땅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택지 개발이 몇 프로나 되겠냐. 30-40% 되겠다 그랬어요. 구성하고 점을 치고. 그랬더니 마른 땅의 프로테이지가 30-40%래요. 거기는 택지 개발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나겠냐. 2017년에 정부 발표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2017년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미 공시했대요. 이건 구성학이죠. 그렇지만 기간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이제 공간의 초월이죠. 공간의 초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의 초월도 가능하죠. 나폴레옹 건강 상태가 어떻겠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요. 나폴레옹이. 지금 떠올리면 이거는 시간마저 초월하는 것이죠. 죽고 없어진 사람. 세종대왕, 방광림, 요도 기능이 안 좋다.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냥. 이순장, 관절염. 역사적인 걸 떠올리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 초월이죠. 근데 동시에 내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폴레옹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같이 초월해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구조가 느낌이 와요. 이런 건 공간 초월이죠. 공간 초월에 있어서는 극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이렇다면 우리가 시공간을 다 초월한다고 하면 그럼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물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이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좀 이런 얘기를 각자 안 하려고 되나? 까딱하면 무슨 여기 무슨 종교단체야? 무속이냐? 그 사람 이런 느낌 받을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지금 좋은 세상 가 있다, 나쁜 세상 가 있다 이게 들어와요. 그냥 느낌으로. 누구 얘기를 하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저기 무슨 이 고승들 영 등급이 어느 정도 높이에 가 있다. 제갈공명 어느 정도 영적 높이에 가 있다. 이게 이제 느낌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가급적이 안 떠드는 게 낫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어디 아프지 이럴 때 내가 어디 아파요.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이런 얘기 떠들 필요가 없지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파의 대상은 뭐냐? 물리적 도형적 실체. 물리적 도형적 실체다. 그럼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냐? 이게 바로 물리적 도형적 실체를 갈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각각 다 장난치죠. 내가 인천국제공항 폭파시켰다. 폭파장 시합 폭파 내가 설치했다. 얼마 어느 계좌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국제공항 터진다. 이러면은 난리들이 나죠. 그냥 정보부부터 수사기관까지 총동원이 되죠. 세퍼도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기감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공이 높아지면 정말 폭탄이 있겠다 없겠다. 굳이 인천국제공항에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도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숨는다고 한다면 나는 올바라요. 나는. 그러니까 액면들이 믿으셔도 돼요. 내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그 시범을 통해서도 아마 감히 부정을 할 거예요. 제가 이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물리적인 도형적인 실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는 부분이죠. 기간에서. 그럼 내재된 기후 있잖아요. 우리가 풍수지리적인 기후를 느끼는 거. 우리 여기서 실습을 해보자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못 맞춰도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여기서 던질 거 많습니다. 여기 기운이 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모인양수라고 다 좋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청탁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돼요. 70점 이상이면 무난한 거예요. 청탁, 말고 탁한 거. 나는 이거 한 75밖에 못 주겠는데. 예. 그렇다면은 원활하게 골라기보다는 조금 느리게. 맞아. 예, 맞아. 오, 맞아요. 예. 뭐가 이렇게
이게 우리 그 식당 가면 고기 보면 연기 퍼지죠. 그게 막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안에서 연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청탕면에서는 한 70점에서 75점을 줍니다. 좀 박하게 점수를 주면 7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뭔가 기가 원활하게 도는 게 아니고 뭐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 그럼 기의 강도는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지금 1차나 욕 좀 한번 봐야겠다. 나 이런 장면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맑지 않고 정체된 기가 있는데 그 에너지 강도는 한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나 될까? 그냥 우리 엇갈려도 괜찮아요. 아마 우리 솔직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하고 1차이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이게 지금 강도가 어느 정도가 100점 만점에 어쨌든 간에 청탁에서 70점 줬는데 70점 정도 되는 청탁의 그 강도가 또 얼마나 세냐 약하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하고 맞는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다른 분도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일치하나. 오 맞네. 60점 적었어요 내가. 지금 자성 부자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 기감을 느끼는 게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구성학 시간에도 옆에서 그 지방방송 40점 이러지 마세요. 40점은 안 됐어요. 웃기려 하면서. 구성학 시간에 들었죠 내가 또 저기 그 오형경 선생님한테 누가 아무나 아는 사람 떠올려봐라. 그 사람 키하고 체중 맞추겠다 했죠 구성학 시간에. 그리고 나서 꼭 이런 식으로 했어요. 노트에다 미리 적어놔라. 키하고 체중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키가 몇 센치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랬더니 아깝게도 키에서는 3cm나 빗나갔어요. 근데 체중은 1kg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떨어졌어요. 맞죠 오 여사님? 이렇게 미리 적으라고 해요 저는. 왜냐면 자수부자님이 60점 정도라고 하면 나도 없어. 맞아 60점이라고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미리 적어놓는 거야 내가 1차나 하나 보겠다고. 예. 자 이렇게 기라고 하는 것은 맑으냐 탁하냐 하는 것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맑고 탁한 기운이 강도가 강하냐 나쁘냐 이것도 또 이렇게 100점 만점에 점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내재된 기운이다. 기운의 청탁하고 강도를 이런 식으로 알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수질이 제가 그 삼합법 풍수하고 현공 풍수를 공부한 지가 한 14년 12년 됐죠. 난 써먹지 않아요 사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성학하고 이 기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써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구성학 시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 그 재력가에 대한 묘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감으로 딱 들어오는 게 좌향이 잘못됐네. 우리 구성학 들으신 분 다 지켜보셨잖아요. 좌향이 잘못됐어. 그 묘지, 모인사 묘지, 재력가죠. 그런데 내 몸이 쭉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동남향 쪽에 가서 딱 몸이 멈춰. 동양향으로 좌향을 써야 되는 건데 동남향으로 쓰지 못했구만 이랬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구성학 일치반을 꼽아보면은 틀림없이 좌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다 이거 바로 뽑았어요 일치반을. 저기 컴퓨터 만세력으로. 그랬더니 뭡니까? 묘지를 의미하는 오, 라인, 선, 방향을 의미하는 사가 이렇게 대충관계에서 깨져버렸죠. 다 이거 맞죠? 제가 말하는 그대로죠. 예, 구성학 수업 들으신 분 많잖아요. 이제. 그러더니 또 어디냐? 손공방이로 썼어야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손공방이 뭐예요? 동남향이죠. 이렇게 기감으로 느끼는 거하고 구성학으로 판단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감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시간에 일시반을 뽑아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미 응기가 됐잖아요. 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내재된 기운의 청탁이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따로 없어요. 풍수지리적인 부분도 알 수 있고 이 여기 우리 휴양림의 기운도 알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성정이 맑다 탁하다. 이제 여기 딱 보면 자수부자리 탁하잖아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점인데 강도는 또 얼마냐? 100점 만점에 98점이다. 이런 거. 이렇게 기에 청탁하고 강도를 다 알 수 있는데 그 갈파의 대상은 한 점이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뭐든지. 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누가 순금 반지라고 하고 선물을 했어. 이게 정말 순금일까 18K일까? 우리 기감을 통해서도 갈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기간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요 개념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자연명상. 자, 이거 100분의 주시고 적을게요. 지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요거를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디 좀 구석에 가서 술 한다고 코로 자고 내려고 넌 자유예요. 자연명상. 우리가 여태까지 그 기라고 하는 것을 의념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이 우주 원력 그 자체입니다. 우주 원력이라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이 대자연의 근간을 이루는 힘이죠. 모든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자전공전을 하고 사시사철이 한치 오차 없이 발전하고 산천초목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다 자라나고 이런 생명의 에너지를 우주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내가 우주 원력과 교감합니다라고 하는 의념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의념 중에서도 특히 이 자연의 균이라는 게 뭘로 표현이 됐나요? 음과 양, 오형으로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양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이 5개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로 자꾸 위로 자라려고 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의욕이 부진하다. 통 의욕이 안 난다. 내가 왜 이러지? 뭐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목의 기운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 불의 기운을 끌어당겨야 되죠. 목의 기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어떤 좀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한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갑자기 확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죠. 열정적인 기운이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목화의 기운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안해. 그냥 뭐가 내가 좀 땅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불안스러워요.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토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아니 기운이라는 게 무슨 목화 토공수로 이렇게 나눠서 끌어당겨. 이창훈 약장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이 목화 토공수라고 하는 것이 제 각각의 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야무지고 결단력이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도 못할까? 예. 저 같은 사람은 금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싫은 소리 3마디 못해요. 한 2마디만 하고 그냥 발부터 나가버리죠. 우리 자성교사님도 나보다 성질이 더하죠. 글 쓴 거 보셨죠? 처음에 돈 몇천만 원 입어본 사람한테 그 좋은 소리 하려고 얼마나 인내심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소송 걸지 말라고, 소송 걸면 해결 안 된다고 절대 딴 사람들 소송 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성교사님 소송 걸지 말고 그 사람하고 어쩌다 연락되면은 좋은 소리만 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2, 3년에 돈 받을 수 있다고. 날린 돈이 아니라 웃긴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질 참아가면서 잠적했던 그 대표이사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성부자님한테 양해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워낙에 서로 믿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했어요. 여기 다 녹음했어요. 그런데 또 글로 올려주셨더라고. 항상 묻고 치즈 들어갔거든요. 못 잡겠죠. 예. 그래서 몇 년 만에 대표이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소하고 그러는데 나 고소도 안 하고 전화하면은 나 다섯 소리 좀 위로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노부터 갖게 떠들고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X 얘기했대요? 네. 3,500이에요. 3,500. 네. 처음에 2,000 주고 며칠 후에 1,500을 주겠다고 했다가 한꺼번에 줘버렸죠. 말이 바뀌어서 3,000을 주고 500을 주겠다. 근데 그때 계속 기술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송대표를 전액. 3,500, 3,500, 그 3,500 이거만 계속 하고 이제 5월 한 2, 3일을 하고는 화요일 날 낮에 수련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 장난꾸러기 할아버지가 조금 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방금 들어왔고 좀 전에 12시쯤 물건 처리돼서 도움도 있는데 3,000 지금 보내주겠다 하고 빨리 그래서 3,000 보내주고 목요일날 500을 보내주겠다 하면 거기가 이제 뭐 당연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수련 도움하고 여기 저장돼 있거든요. 수련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났는데 2시 17분인가 16분에 오셔가지고 약간
자연에서. 연합하게 했더니 예. 어디 디벨로퍼 홀링에서 3,500 3,000 아니냐 그랬더니 3,500다 입금.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한꺼번에 보내준 거예요. 3천 보내고 500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보내준 거예요. 이자는 안 줬어요? 이자는 매월 나눠서 주게 나눠서 돼요. 주는 거예요.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 금요일 한 20분쯤 돼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갈 때 고속도로에서 대구를 통과하는데 내가 생각이 났다. 그러고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고맙다 그러고 이번 주쯤 해가지고 대구에 내려가 올 일이 있으니까 와서 계약서를 다시 써줄게. 그러면 이자가 남은 이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이자 상당한 거예요. 통화게 쳐서 예. 통화게 쳐서 내가 얼마씩 해가지고 학사 비용을 끝내주겠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보험의 기념으로 내부에 괜찮은 물건이 오면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그거 넘겨주더라도 다시 나한테 넘겨요. 자, 이런 건 구성하고 점을 친 거죠. 구성하고 점을 쳤을 때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다. 한 2, 3년 묶이겠다. 그러나 고소나 소송은 절대 걸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고 점 한 번만 잘 쳐도 이렇게 막 돈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더라고. 자, 그래서 이 목화 통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의념으로 다 모래는 다 의념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5분만 있으면 설명이 끝나요.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신체 접촉. 이게 설명이 쉬우니까. 내가 토의 근을 끌어당기겠다. 잔디밭이나 아무데나 깔게 까고 묻어버려요. 개짜고. 이게 신체 접촉이죠. 자, 나무의 기운을 끌어당기겠다. 나무 옆에 가가지고 누우세요. 그리고 팔아라고 나무만 딱 걸치세요. 손바닥을. 물의 기운을 끌어당기겠다. 강가에 가서 있으세요. 물의 기운 끌어당긴다고 코 막고 턱 신체 접촉한다고 이렇게 뛰어들면 안 돼요. 예, 이게 일부 저기 구급대 옵니다. 예. 손끝을 살짝만 담궈도 돼요. 개울물이나 도랑물이나 이런 데 가서 살짝만 담궈도 돼요. 겨울에는 하지 마세요. 동상 걸려도 2차원 때문에 걸렸다고. 여름에 하세요. 봄이나 가을. 이런 식으로 신체 접촉이죠. 이거는 발도에 가서 누워있거나 걸터 앉아도 괜찮은 거죠. 자, 신체 접촉한다 치고 신체 접촉한다 치고 손끝 경보다 손끝 갖다 대고 있지 마세요. 좀 이따 고소한 냄새 납니다. 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보통 화에 가는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강렬한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뜰 때나 정오했을 때 좀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해요. 태양이 뉘엿뉘엿하게 질 때, 이럴 때 쥐는 햇빛을 향해서 두 손을 딱 벌리세요. 이건 무무지 무주얼려. 예, 이게 화기에 관한 신체 접촉이에요. 다른 것은 직접 다 접촉을 하는 거지만 이거 한다고 여기다 뭐 장작 불 지펴놓고 팔 걸치지 마세요. 예, 팔 하나 없어집니다. 예, 아시겠죠? 불에 관한 신체 접촉은 뭡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두 손을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궁무지 우주얼려. 이런 화기가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발톱에 손을 댄다, 발톱을 걸쳐준다, 땅바닥에 들어눕는다, 앉아있는다, 물에다 손 하나 살짝 손끝을 담근다, 남에다 손끝을 살짝 터치하였다. 이게 바로 신체 접촉. 나를 수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무슨 뭐 기술을 한다고 이상하게 기술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뭐 기를 직접 넣어준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로 산에 가서 나무에다 손을 대고 수련자한테 나무에다 손대게 하고 자기도 나무에다 손 대고 이러고 있다가 그 빙의돼 버렸잖아요. 네, 빙의가 됐어요. 그 저기 이 산의 그 오래된 나무에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서식을 해요.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주원력 수련을 끝내고 나서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무에다 손을 계속 대고 있으면 거기 있던 그 존재들이 전부 이사가요. 딴 데로. 이 새끼 때문에 못 있겠냐고 농담이 아니죠. 좀 말은 무섭겠지만. 나무에 뭐 고목나무에 뭐 예를 들어서 좀 귀신 얘기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 100마리가 있다. 근데 매달 고목나무에다가 무무지 무주원력 하면 다 이사 가야 돼. 딴 데로. 그러면서 욕 엄청 하고 먹겠죠. 저 새끼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이러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손을 대버리고.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부둥창에다가 또 쐐기한테 쓰고 있지 말고 손끝만 살짝 대시면 돼. 이게 신체 접촉이에요. 그럼 의념은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무슨 뭐 대표원을 생각해도 되고, 내가 어릴 때 뛰놀던 동네 마당을 생각해도 돼. 근데 안방에 누워서 아주 그냥 어떤 넓은 평원을 생각해도 돼요. 이러면서 하는 건 나무도 마찬가지. 불에 대한 의념은 뭡니까? 불은 태양을 생각하세요. 금은 뭡니까? 금이라고 해서 뭐 식칼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어떤 뭐 넓은 바위, 뭐 인왕산 바위, 뭐 이런 바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아, 내가 옛날에 갔었을 때 참 거기 광경이 좋았지. 뭐 무슨 강, 이런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의념에 의한 자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성격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최면, 자기 최면 성격이 살짝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하고 최면은 사촌간이에요. 예. 그래서 의념에 의해서 모카토분수 기운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냥 즐기듯이 하세요. 즐기듯이. 예. 아, 한강 잔잔한 물 뭐 이러면서 몸은 자기 손에다 이렇게 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손 위로 모아두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대상의 사물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예. 신체 접촉보다 좀 어렵겠죠, 이게. 예. 이것이 자연 명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으면 물이요. 내가 좀 어떤 강이나 결단력을 얻고 싶으면 금이요. 내가 좀 편안하고 좀 안정된 마음을 얻고 싶으면 토요. 내가 좀 열정적인 마음을 얻고 싶다. 우리 저희 자성부자는 화좀 더 이상 수차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성격이 화끈하신데, 예. 그럴 경우에 좀 불인 거죠.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의욕 발동. 요새 내가 너무 슬럼프에 빠졌어. 너무 아주 의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목의 기운이죠. 이런 식으로 자연 명상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여기서 흩어져가지고 지금이 그 3시 54분입니다. 5시 반까지 1시간 35분 동안 이제 자유시간을 가질 텐데 이게 어떤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차리가 좋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명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이런 데 누워가지고 깔려 깔고 잔디바닥 때 누워가지고 토의 기운을 좀 이렇게 내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교감을 해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놈하고 어떻게 이런 거 교감을 하냐. 애기 기어에도 진짜 다 있잖아요. 애기 껴안고 허리 아파요. 죄송해요. 아무리 이렇게 김 선생님이 김 여사님이 위험 15년 됐었나? 그 정도?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한 달 만에 없어졌어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재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발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이분이 저기 우리 김 선생님, 여기 무섭게 생긴 분 동생이에요. 근데 영 안 닮았어요. 도무지 안 닮았어요. 김 여사님은 얼굴이 미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잠깐 실수. 네. 예, 잘생기셨잖아요, 우리 김 선생님. 위험이 한 15년 정도 됐답니다. 위험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참 믿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근데 카페에 올라왔던 걸 지금 굉장히 많이 확인시켜드렸죠. 이게 믿음이 별로 안 가는 글들. 당사자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흩어져가지고, 자, 우리 그 애기 껴안아 봤잖아요. 그럼 애기하고 교감하잖아요, 그냥. 예, 무거운 것도 모르잖아요, 애기 안고 다니고. 그처럼 그냥 땅이나 나무하고 교감을 좀 한번 해보세요. 신숙해지겠다고. 어떻게 교감하느냐는 의문점을 떠올릴까봐 애기하고 교감한다고 생각하고 애기 껴안고 있는 걸 서로 하면 된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애인하고 교감할 때 뽀뽀하면 전기가 쫙쫙 통하잖아요. 나무나 땅하고 한번 전기 좀 통해보세요. 자연하고 친숙해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런 설명을 마치고 이제 지금이 4시인데 5시 반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질문 토론 답변 시간 가지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